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자주 사용되는 문항의 종류 Common Types of Test Items인데 한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루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항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영상인데 Common Types of Test Items 문항 종류 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서양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소개가 나갔는데요. 그 4가지를 간단히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것들은 첫 번째 Multiple Choice Items 선다형이었습니다. 줄여서 MC items라고 합니다. 몇 가지 선택사항, 즉 옵션 중에서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것으로 그 몇 가지는 주로 4가지, 5가지 혹은 yes, no, true, false 경우에는 2가지 중 고르는 것입니다. 이 중 정답은 누가 봐도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정답에 대한 객관성이 가장 높습니다. 수능시험은 MC 문항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gap filling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빈칸 채우기인데 여기에서 gap은 정보가 빠졌다라는 뜻으로 문장 내에서 주로 빈칸이나 괄호로 나타납니다. 거기 들어갈 말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답은 한 단어 내지 3단어 정도로 정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short answers로 짧은 답입니다. 이 경우에는 괄호나 빈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질문이나 지시사항에 따라서 짧은 답을 적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답은 이렇게도 표현,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으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대화에 의하면 여행하기로 결정한 두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경우 정답은 미국과 호주일 경우 답을 미국과 호주 이렇게 적어도 되고 미국, 호주 이것도 가능하며 미국, 호주이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미국, 호주 둘 다 쓸 경우에 2점이라면 만약 미국만 쓸 경우에 1점이라는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performance task였습니다. 수행 과제입니다. performance task는 응답이 짧은 것이 아니라 길게 연장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서술이나 행위로 나타나는 표현이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에 예술품, 에세이 등은 수행입니다. 정답이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평가자에 따라서 모범답에 대한 의견이 다른, 즉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려되는 이유는 표현함에 있어서 한 차원이 높은 생각하기가 수반되므로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각 유형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4가지 용어들은 서양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문항의 종류에는 2가지입니다. 선다형과 서답형으로 나눕니다. 서답형은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입니다. 이 그림은 이전 해에 최무환 학생이 저의 설명에 근거하여 숙제로 만든 디자인인데 포함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어 여기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의 종류에서 우선 선다형은
질문에 대한 답이 2개 이상 옵션으로 주어지며 정답을 이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Multiple choice 아이템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답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select item이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공무원 시험들 중에 하나인데 가져와 봤어요. 내용을 일부러 흐리게 처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중에서 어딘가에 밑줄이 그려져 있고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은 해서 옵션이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다형은 흔한 것이라서 이해를 다 잘 하시리라 봅니다. 다음 서답형으로 가서요. 서답형은 주어진 옵션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답을 구성하여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답이라는 말은 아마 답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서술하면은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어 용어로는 constructed response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고요. 답을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supply item이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답형 중에서 기입형 먼저 보겠습니다. 기입형은 gap filling, 이 문항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빈칸이나 괄호로 주어져 있죠. 거기에 답을 기입해 넣는 것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용시험 영어 전공 A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임용시험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어 여기에서 내용은 흐리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문항 형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이 되는 실제성이 있어 여기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은 흐리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점점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밑줄이 있고요. 지시사항은 fill in the blank로 나옵니다. 여기에 정답을 적어 넣으라는 말인데 이것이 gap filling으로서 기입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술형을 봅시다. 서술한다는 말 그대로 서술한다는 말인데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시하기, 설명하기, 묘사하기와 같이 서술하는 것입니다. short answers와 performance task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랬을 때는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 영어 전공 A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빈칸이 오고 빈칸은 fill in the blanks라는 지시사항과 함께 gap filling에 속하겠고요. 기입형이었었죠. 이런 곳에 줄이 하나 더 그어져 있고 지시사항이 만약 specify the underlined part according to the passage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그 명시하라는 말인데 아마도 답이 짧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short answers라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곳에 explain the underlined part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설명을 하기에는 좀 더 많은 답변이 요구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때에 따라서 performance task로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서술형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형입니다. 논술형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해야 합니다. 역시 서술이지만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갈 때 이것을 논술형이라고 합니다. 논술형에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이나 이유 같은 근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performance task에 속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 vs 대면 수업에 대한 당신의 관점,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논해보세요. 이런 것은 논술형이 되겠죠. 임용고시 교육학 문항 예시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여서 논하시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한다는 말은
논술형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술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교사 임용고시 1차에서 문항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표로 보면요. 1교시, 2교시, 3교시의 각 과목이 1교시는 교육학이며 문항은 논술형으로 나옵니다. 한 문항이고요. 2교시에는 전공 A 과목으로 유형은 기입형과 서술형이 나옵니다. 3교시는 전공 B로 역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전공 A, B 모두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볼 때 문항 종류에서 임용고시에는 선다형과 서답형 중에서 선다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중에서 교육학 경우에는 논술형이 사용되고 나머지 전공 A, B 경우에는 기입형과 서술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용시험은 선다형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다형, 서답형,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용어를 배웠었는데 이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말 용어도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과 서양의 용어 이들 종류들의 포함, 관계 그리고 장단점도 무엇인지 함께 알고서 본다면 문항 종류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고 평가 전문성에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만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